2-6 25년 9월 14일 아니다 9월 15일 월요일 대패시 한일이 함께 불의할 역사 관동 대학살 무례하마 도시 옮김 유영승 지음 기획 시민모임 동리 지은이 유영승 1963년생 나고야 출신 제1한국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후 잡지 편집자를 거쳐 1995년부터 후바이샤 펑메이셔 출판사 편집장으로 근무 중이다. 저서로 일본을 망하게 하는 원전대장, 잭플레이 인초 등이 있다. 옮기니 무례야마 도시오 1953년생 혁명가 김산의 삶을 그린 아리랑을 읽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저서로 청춘이 아니어도 좋다. 라면이 바다를 걷는 날, 역서로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 등이 있다. 북다스이 북디자인 이보영 1923년 관동 대학살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다. 이 책은 학살의 진위와 처참했던 사건을 검증하려는 게 아니다. 조선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왜 사회에서 망각되어 가고 있는지, 이 잔혹한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피해자 코스프레가 어째서 아직도 유효하게 유통되는지, 이 사태에 일본 사회의 독특한 병폐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의문을 풀어보고자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대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1조선인에게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들어가며 중에서 백패시 식민지의 동료 1909년 도쿄 요츠야에서 태어난 나카지마 아쓰시 룽다오둔 나카지마 아쓰시는 1920년 아버지의 정권에 따라 조선으로 건너가 용산 진조소학교로 전학했고 이듬해 경성 여츠야 이듬해 경성중학교에 진학했다. 그는 도쿄로 다시 돌아가 제1고등학교, 구제고등학교에 입학하기까지 5년 반 동안 아직 3.1운동의 여파가 남아있는 경성에서 소년기를 보냈다. 그가 문학에 몰두하기 시작한 때도 경성중학교 시절이었다. 그의 동급생 중에는 후에 식민지 문학의 대명사로 불린 소설 칸나니의 작가 유아사 카즈에 유아사 당체 카즈에 그웨이가 있다.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해에 나카지마는 경성중학교 3학년이었다. (23년에) 3학년? 늦게 갔나? 중학교. 그는 그때 조선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는 동요가 알고 있었다. 지진 관련 보도가 조선 사회를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 총독부가 일찌감치 보도를 제한하기 시작했으나 제 지역의 불량선인의 폭동이라는 유언비어가 널리 퍼진 사실을 조선에 있는 신문사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일본 내각은 일본에 있는 동포의 안부를 묻는 조선인들의 행동을 경계해 내각 회의를 열어 시모노세키에서 조선인이 귀환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침을 내렸다. 총독부도 내무성의 결정에 동조해
조선인의 도일저지에 나섰다. 일본에서는 가해와 학살을 피해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조선인들이 관부 연락선을 타기 위해 시모노세키로 몰려들었다. 그들을 통해 학살 사건이 조선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총독부는 부산에 구호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수용소를 설치했다. 그리고 귀환한 조선인들을 그곳에 밀어넣었다. 수용소 내에서는 학살 사건에 대한 입막음을 엄격히 시행했다. (101페이지) 피해자의 정신적 살해. 다음은 귀환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총독부가 정리한 청취 보고서의 내용이다. 57. 무차별 학살이 자행되거나 조선이 지나는 석자가 그 원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과 민족 간의 문제다. 정당방위라며 변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완전히 사람들을 기만하고 특히 조선인들을 바보 취급하는 말이다. 조선인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가볍게 취급당한 걸 돌이켜 보면 진실은 저절로 밝혀질 것이다. 죽창, 갈고리 같은 걸로 들깨를 때려죽이듯 박살내는 광경을 눈앞에서 본 이상 사람이라면 사지가 떨리는 게 당연하다. 뜻하지 않는 박해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 있는 제1조선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다음과 같은 지적도 있다. 관료들과 지식층에서는 학살당한 조선인의 수가 소수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피해자가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다. 학살의 현장에서 벗어나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을 뿐이다. 도쿄 부근에 살던 조선인들은 모두 일본인에 의해 정신적으로 살해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역사인식, 하늘 간의 깊은 골. 그때 일본인은 조선인을 정신적으로 살해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조선인의 정신 또한 죽은 것과 다름없었다. 관부 연락선. 창경환이 정박해 있던 1910년대 부산항 엽서. (57에 대한해서) 101페이지. 피해자의 정신적 살해. 다음은 귀환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총독부가 정리한 청취 보고서의 내용이다. 57. 와타나베 노부유키,渡边 노부유키, 연지 노부유키, 피난민 및 지방민의 감상보고, 역사인식, 하늘 간의 깊은 골, 치쿠마 쇼보, 충모 수방, 2021년 106 내지 107페이지. 노부유키, 연지 노부, 渡边 와타나베, 渡边 노부, 옌 노부, 治유키, 와타나베 노부유키, 연지 노부유키, 연지 치쿠마 쇼보, 충모 치쿠마, 충모 쇼보, 치쿠마 쇼보. 56. 칸나니는 작가.
요아사 카즈에 유당 진 카즈에 크웨이 카즈에 요아사 크 카즈 웨이에 1910년부터 82년 72살 1935년 25살 때 발표한 소설로 갓난이로도 알려졌다. 초중학교를 보낸 조선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3.1 운동 때 일본군의 폭력적 진압을 폭로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검열당했다. 104페이지 13. 학살 소식에 동요한 재조선 일본인과 총독부 보도 통제 아래 있던 조선에서도 귀국한 사람 등을 통해 학살 소식이 전해졌다. 동요가 있는 가운데 조선에서 현지 조사원이 파견되었다. 비탄에 빠진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포착한 작가가 있었는데 학생 시절의 나까지마 아스시이다. 중도둔 58에 대한 해석 105페이지 나까지마 아스시 나까중도 둔 나까지마 아스시 1909년부터 1942년 33살 요코하마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산월기 리릉 등 중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과 전시 상황에서의 지식인의 고뇌와 고독을 주제로 한 작품을 썼다. 104페이지 조선의 퍼진 유언비어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조선에 체류하던 일본인 사이에서도 3.1 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자경단을 조직하는 움직임이 확산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 본토에서와 똑같은 내용의 유언비어가 조선 내에서 퍼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총독부 경무과장이었던 마루야마 스루키치 완산 흐지 마루야마 스루키치 완산 스루키치 완산 흐지 마루 완산 스루키치 의 회고록에 따르면 조선인들이 수돗물에 독약을 뿌렸다든지 무장 봉기를 몰래 계획하고 있다든지 하는 유언비어가 돌기 시작했고 부산에서조차 일본도를 들고 수원지, 수유엔지를 경호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59페이지 59에 대한 해석 105페이지 마루야마 스루키치 마루야마 스루키치 완산 흐지 50년사 이모저모 고단샤 1934년 183페이지 또 정무총감 아리오시 주이치 요시지 주이치 종이에 따르면 아리오시 주이치 요지 종이
아리오시 조이치 마르야마 스루키지 마르야마 스루키지 마르야마 스루키지 또 정무총감 아리오시 주이치 요지 중이 에 따르면 조선인 학살 소식에 조선의 민간인들이 붕괴한 나머지 제조선 일본을 보복 살해까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무고한 조선인이 단초가 되어 군종 전체로 폭력이 확산돼 한반도 전체에서 일본인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두 사단 병력으로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다라며 매우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60에 대한 해석 105페이지 아리오시 추이치 관계문서 요지 중이 요지는 전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 1922년과 요코하마 시장 1925를 역임했다. 그와 연관이 있는 자료가 요코하마 계양자료관에 한 묶음으로 소장되어 있다. 조선인 학살 소식에 조선의 민간인들이 붕괴한 나머지 제조선 일본인을 보복 살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무고한 조선인이 단초가 되어 군종 전체로 폭력이 확산돼 한반도 전체에서 일본인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두 사단 병력으로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다라며 매우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105페이지 60 아리오시 추이치 관계문서 요지 중이 요지는 전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 1922년과 요코하마 시장 1925년을 역임했다. 그와 연관이 있는 자료가 요코하마 계양자료관에 한 묶음으로 소장되어 있다. 일본에서 조선인이 느낀 똑같은 공포를 아리오시 일당들도 느끼고 있었다. 위기를 피할 목적으로 마루야마는 9월 18일 자로 조선 전국의 도지사에게 자경단 해사 명령을 내렸다. 함부로 조선인들은 자극하다가 저항투쟁이 일어나면 수적으로 열세인 일본인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61에 대한 해석 105페이지 니시무라 나오토 관동 대지진에 대한 조선사회의 반응 코리아 연구 10호 디츠메이칸데아 코리아 연구센터 2019 106페이지 경성의 번화가인 혼마치 현총으로 일본의 백화점 등도 많이 진출해 있었다. 다이쇼 시대에 없어. 107페이지 도쿄로 간 조선의 현지 조사단 한편 대지진 직후인 9월 2일 동아일보 이상엽 편집국장이 제일그루민의 가족 400명으로부터 안부를 확인해 줄 것을 의뢰받아 일본으로 향했다. 9월 3일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출발해 5일 오사카에 도착한 이상엽은 배를 타고 요코하마로 향했다. 제지에서 힘써 정보를 수집하던 중 그는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게 된다. 9월 13일 제국 호텔 148호실에서 외무성 아시아국 제3과장인
스보카미 테이지 빙상 장알과 전 외무성 통역관이자 신문기사인 코무라 슌지읍으로 셔준 허살랑을 만나고 온 이상엽은 대지진 당시 조선인 박해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스보카미 빙스보카미 빙상정알 테이지 빙상정알 스보카미 테이지 빙상정알 스보카미 테이지 小春郡三郎 고무라 슌잡으로 小春 고무라郡三郎 슌잡으로 고무라 슌잡으로 小春 슌살랑을 만나고 온 이상엽은 대지진 당시 조선인 박해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조선인을 비정복자로 간주해 항상 그들을 멸시하고 하등한 민족으로 보는 습성이 있었듯 일본 본국의 신문에서 조선인을 항시 공대운동가나 불순분자로만 일본에 소개해온 점, 다수의 조선인 노동자가 동한 것에 대해 일본인 노동자 사이에서 반감의 정서가 조성되고 있었던 점, 민심이 흥분 상태에 있을 때 책임 당국이 유언비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일본 정부 진재 조선인 관계 문서, 이상엽, 동아일보사 담화요령, 현대사 자료. 이상엽은 육군 피복공장터 현 요코하미초 공무원으로 피신하다 재해를 입은 조선인이 14 내지 15명에 불과하다는 경찰 담화를 본 후 지진으로 압사 혹은 화재로 사망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조선인 대다수는 살해당했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군과 경찰, 청년단, 자경단 등의 박해 행위는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일이며 일본 정부는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사태의 진상을 진실하게 공표하고 아울러 폭력 행위에 가담한 자를 적절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의 통곡을 그린 나카지마 스시 순경이 있는 풍경 종다오둔 나카지마 스시 종다오둔 나카지마 아스시 경성중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돌아간 나카지마는 1926년 4월 제1고등학교 현 도쿄대학 교양학부에 진학했다. 소설 순경이 있는 풍경은 농막염으로 1년 동안 학교를 휴학한 후 겨우의 잡지 322호 1929년에 게재한 단편소설로 1923년 한 편의 스케치라는 부제가 달렸다.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인 경성의 매충부 김동련이 손님에게 신세 타령을 한다. 남편이 죽고 친척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는 그녀에게 손님은 남편이 언제 죽었는지 묻는다. 올해 가을이에요. 정청은 병력이었어요. 왜? 병 때문에. 병도 아니고 지진이요. 대지진 때 갑자기 덜컥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야? 당신 남편은 그때 일본에 있었단 말이야? 네, 여름에요. 장사 때문에 뭐 좀 볼 일이 생겼다면서 친구랑 같이 그것도 금방 들어온다고 하고 도쿄로 갔는데 그때 하필 지진이 났지 뭐예요.
기별도 없이 영 못 돌아왔어요. 아,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남편은 분명 에이 딱 해라. 여자는 그날 밤 꿈에 피투성이가 된 채 급히 질러 도망치는 남편을 보았다.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그리로 뛰어나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소리친다. 다 알고 있었어. 지진 때 있었던 일. 놈들이 입을 맞춰서 다 같이 숨기고 있잖아.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는 동에 결국 순경이 왔다. 여자는 조선인 순경을 붙들고 매달리며 통곡했다. 너도 같은 전 사람인 주제. 그녀는 주저앉아 울기만 했다. 110페이지 나카지마 아스시 롱더른 나카지마 아스시 롱더른 나카지마 롱더 아스시 1909년부터 1942년까지 33살. 나카지마 아스시 조선체험. 식민지라는 이질적 공간에서 소년 시절을 보낸 나카지마는 항상 낯선 풍경 속에 있던 이방인이었다. 그런 그에게 조선인 학살은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당한 학살 사건이었다. 일본 문단에 속한 작가들은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주제였다. 단편소설 순경이 있는 풍경을 집필할 당시 그는 아직 천행 문학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는 조선과 중국을 소리로 한 작품을 계속해서 썼고 팔라우에 가서 일할 때는 남태평양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 어느 한 시점까지 그는 식민지라는 토양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일본인을 포함을 복합적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했다. 훗날 나카지마의 전집을 편찬한 제1고등학교 동창인 히카미 빙상 인광 히데히로 빙상 히카미 빙상 히데히로 히카미 히데히로 빙상인과 히카미 히데히로. 나카지마가 이 작품을 단독으로 발표하면 좌익으로 비칠 것 같아 혐의를 지우기 위해 다른 작품과 동시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62. 지진 발생 6년 후 급속히 부흥에 가던 도쿄의 언론 공간은 그러했다. 62. 111페이지 고타니 히로유키. 나카지마 아스시의 롱러돈의 조선과 남태평양 두 개의 식민지 체험. 이완함 이서정 2019년 16 내지 17페이지. (112페이지) 14. 사라지지 않는 트라우마. 반복되는 학살의 악몽. 국가 전체가 학살의 기억을 지우려 애쓰는 가운데 조선인들은 재후에도 그 현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조선으로 귀국한 이들도 오랜 세월 공포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극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유언비어는 다시 찾아왔다. 일본을 떠나도 도쿄의 적응과 부흥으로 지진의 풍경과 기억이 차츰 사라져가던 가운데 조선인들만 유독 학살의 기억에 갇혀 있었다. 조선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지진재해 때 도쿄 물리학교, 현 도쿄 이과대에 유학 중이던 이성구는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하러 가던 중 조시가야를 지나다 일본인에게 폭행당해
스포츠카 경찰서로 운행됐다. 신문지에 작업용 보선을 싸서 들고 가던 차였는데 그 신문지에 실린 노루 사냥 기사에 총이라고 적힌 글자를 보고 문제 삼은 것이었다. 경찰서에서는 내일 죽여라, 오늘 죽여라 하는 말만 오갔고 거의 반쯤 죽은 듯한 조선인들이 새로 들어오는 걸 보고 나도 곧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일주일 넘게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가 간신히 풀려났지만 하숙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려 간장가게 안에 있던 아가씨에게 길을 물어보았다. 길을 알려주기는 했지만 곧장 저기 조선인 간다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자경단 청년들이 쫓아왔다. 잡히면 죽는다고 판단해 가까운 파출소로 뛰어가 도움을 청했지만 쫓아온 자경단뿐 아니라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에까지 폭행당했다. 1926년 도쿄 물리학교를 졸업한 이성구는 조선으로 돌아가 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뒤에서 학생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이 경직 뛰었다고 한다. 113페이지 63에 관해서 호생카 편적 바람이여 봉순아의 노래를 싣고 날아라 증보심판 고로카라 2021년 183 내지 185 공습과 원폭 투하때에도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피해자를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힌다는 것은 잘 알려졌지만 그것은 당사자 개인의 정신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비이성적인 학살의 경험은 피해자가 속한 집단 내에서 반복된 기억으로 공유되며 그 기억은 집단적 무의식으로 다음 세대에 전승된다. 학살의 기억은 조선인의 정신 속에서 반복되어 회귀한다. 전시 상황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듣고 월보, 듣고 외보 64 1943년 1월호에는 아이치현의 조선기독교에서의 논의로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공습 자체의 괴로움보다 일본 상황이 혼란할 때 이를 진압하기 위해 조선인을 학살하는 것이다 라며 관동 대지진 때와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있다.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조선인들의 증언을 모아 정리한 책인 흰 저고리 피폭자 극한 상황에서 벌어진 수많은 자별의 실상을 담은 증언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히로시마현 조선인 피폭자 협의회편 노동자 노동순보사 1979 시로이 초코리노 64에 대한 해석 114페이지 1945년 이전에 존재한 일본의 비밀경찰인 특별고등경찰 특고 1928년 설립이 내부문서로 발행했던 조사기록 1930년부터 작성되어 사회주의운동, 반전운동, 조선인의 동향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 115페이지 1945년 3월 10일 관동 대지진의 피해자인 이진호는 공습을 벗어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도쿄에서 지바로 피신했다. 히라이 빙징